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언더스탠딩이 여러분한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전해 드리는 또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다 보면 특히 이제 어떤 분들 사업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저 사업 하려고 그랬잖아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 내 친구가 그거 하는데 그거 잘 된다 하대. 네. 이런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과일 가게, 뭐 독서실 이런 건 대충 알잖아요. 근데 야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업도 있구나. 세상은 참 넓다 하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회사가 사실은 요거 나중에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 하는 것도 있고, 초반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폭삭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들을 예상을 사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이런 시장이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되시는 기업들의 점쟁이가 돼보겠다는 회사가 요건 잘 될 것 같아. 혹은 요거 망할 것 같아. 엔톡의 박재준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옛날에는 우리 그냥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대체로는 대표님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아무래도 사장님보다는 대표님이 좀 그래, 사장님 젊어 좀, 보이고. 좀 그렇긴 그래, 해. 젊으면 대표, 늙으면 사장. 예. 박 대표님은 좀 젊으시니까 대표님. 대표님 해주죠 뭐. 네. 엔톡. 엔톡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015년 10월에 저희가 설립을 해서 10년 다 돼가네. 네, 이제 만 대단하다. 9년이 지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10년 젊어 돼. 보이시는데 그때는 많이 젊으셨겠습니다. 뭐 별 차이 없는. 10년 동안 대표님입니까 그럼? 네,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야. 있습니다. 아니 보통 대표를 10년 하면 완전히 폭삭 늙거나 뭐 그러는데 사업이 괜찮았나 봐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요. 예. 그래요? 동창회 같은 데 가시면 야 재준아 너 오랜만이다. 너 무슨 사업한다며? 무슨 사업하니? 라고 하면 긴 시간이 있지는 않으니까 대충 들어봐 나 이런 사업해? 라고 하면 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금융 기업 그리고 대안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분석을 함으로써 예. 이제 누구나 이제 우량한 기업을 쉽게 알아보고 아. 이제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한다라고 고객들한테는 설명을 하는데 예. 이제 동창들한테 동창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렇게 설명할 하면 안 때는 되잖아요. 그 은행들이나 이런 네. 금융기관들이 이제 분석할 때 쓰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다. 이제 좀 간략하게 기업을 설명을- 평가할 때 네네. 기업을 평가할 때 원래 매출액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만 보는데 네. 그런 거 말고 다른 데이터 좀 볼 거 없느냐. 네네. 그 원래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려고 하면 기업이 뭐 큰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뭐 재무제표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알아? 이거 말고 좀 이 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까? 네, 맞습니다. 그 보통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 보면 스타트업 뭐 실적이 별로니까 관상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 관상이 그리고 중요해. 소개팅이나 무슨 결혼 정보 업체한테 데이터 받아서 만나러 가면 뭐 어디 몇 년생 무슨 학교 졸업 현재 직업 얼마 연봉 대충 얼마 이제 이거 정도 있는 건데 아니 사람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럼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하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뭐 친구들한테 돈을 자꾸 빌려줘서 떼이는지, 아니면 또 반대인지, 술 버릇은 어떤지, 잠 버릇은 어떤지 알고 싶잖아요. 네. 그걸 알려주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동창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게 회사 차원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 네네, 이 그렇지. 회사의 잠 버릇을 알려주마. 그런 거 해주는 회사다 이거죠? 네, 뭐 다양하게 이제 그 기업을 파악할 수 있게끔 여러 데이터를 모은다. 네, 그 여러 사실은 데이터를. 무슨 카카오뱅크니 이런 데도 중신용자 대출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인의 신용정보 데이터 말고도 뭐 카톡을 어떻게 쓰더라. 무슨 뭐 그런 것들 막 보더라고요. 하루에 카톡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사람은 그래도 대출해줘도 되는 사람이야. 얘 인간관계 괜찮아. 뭐 하여튼 분주해 좀 사람이 좀 정신은 없는데 그런 뭐 그래도 분주해서 괜찮아. 그런 건 들어봤습니다. 하루에 뭐 3통 온다든가 뭐 이러면 얘 이 인간관계 사람은 문제가 좀 있네. 이상하다.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이제 신용등급은 같아도 그런 건데 기업들은 보통 이제 어떤 데이터를 좀 보면 요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보완이 될까요? 엔톡이 딴 데는 없는데 엔톡한테는 있어서 엔톡한테 좀 물어보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대안 데이터라고 해요. 예. 그 대안 데이터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보통 이런 기업 평가나 이제 그 리스크를 측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재무 데이터예요. 이제 공시 자료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 나라에 제출하는 돈 빌려줘도 되는가는 네네. 손익계산서 갖고 오세요. 맞습니다. 그 네.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제 대한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런 공시나 재무 자료 외에 모든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를 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거 바와 예를 같이 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조직이라든지 인증 그리고 그 기업이 대외적으로 받은 수상, 상상. 네, 아. 언론 보도 그리고 이제 그 지리 정보. 지리 정보라는 게 뭐예요? 회사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소재지 같은 그게 정보도 돈 빌려줄 때 도움이 되나? 어쨌든 또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 특허 낸 거 얼마나 있냐? 네네, 그건 맞습니다. 말 될 것 같아. 특허랑 이제 뭐 이제 기술적으로는 특허도 보는데 예. 이제 뭐 상표나 이제 실용신안 같은 것들도 그런 것도 낸 게 뭐가 있냐?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분주하게 내는 회사가 좀 낫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홈페이지 내용이라든지 뭐 거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다양한. 취합을 해서 이제 네. 분석을 하고 지리 정보, 그러니까 주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어디에 쓰는지 좀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 사는지가 꽤 많은 걸 설명해줘요. 아, 그렇지. 딱 어디 살아는 그래.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질문하는 거 실례야.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반포에서 살아요. 어. 그러면 반포? 그래. 이야, 그게 이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간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 근데 기업도 그러냐는 거죠. 기업이야 뭐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기업도 이제 사람이랑 이제 비슷하고 이제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게 예.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업체일수록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유능한 네. 인재들이 사실 고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적인 접근성이거든요. 아, 파주나 평택에 있으면 안 돼. 이제 좀 너무 외곽에 있으면은 외곽에 있다기보다는 네. 조금 그 도심권, 역세권에 아, 있어야지 이제 그것도. 많이 몰리고 예. 그리고 주소 정보 보면 위치가 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그 주소를 그냥 지금 주소만 보는 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축적된 주소를 보면은 그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그 어디 탐정처럼 시켜서 잘 알아보는 거예요. 흥신소처럼 아니면 어디 가면 다 있는데 그거 다 다시 긁어 모으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엔톡이 좀 모아주면 안 돼요?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 그 공공 데이터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10년 동안 모았기 때문에 그 다시 주소 정보로 돌아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어디 그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게 이제 동선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점차 도심 중앙으로 이제 옮겨 이건 들어가면은 좀 잘 되는 회사.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소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결합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소 정보랑 공시지가 정보랑 이제 합쳐지게 그래 되면 그럼 좀 더 땅값 비싼 데로 가냐? 네네. 아, 자꾸 싼 데로 바깥으로 빠지냐? 그게 정량적으로 또 그게 분석이 돼요. 이런 주소 정보가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이제 시계열적으로 누적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추적을 하거나 방금 전에 공시지가 같은 그런 다른 대안 정보와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예. 이 기업의 그 궤도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주소지 그 기업을 찾아보면 그동안 예를 들면 30년 된 기업이면 30년 동안의 주소지가 쭉 나와요. 30년까지 저희가 추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설립된 게 2015년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설립 데이터 이전에서도 돌아다닌 정보가 어디 없어요 그러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걸 굳이 저희가 다시 그 정보까지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네. 현재는. 네. 근데 왜 본인 엔톡 설립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설립일 기준으로만 이후만 가져옵니까? 이제 공공 데이터가 저희도 막 30년 동안 발달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한 15년이나 17년 예. 정도 있을 텐데 이제 한 그 만약 그렇다면 한 10년으로 보는 게 공공 데이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을 우연히 예. 엔톡이 창업한 그때부터 네네 맞습니다. 공공 데이터도 그때부터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근방으로 좀 많아져가지고 사실 저희도 창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공공 데이터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게 된 지금부터 생기니까 예. 우리 이런 걸 분석해 보자고 해서 창업한 거라서 어차피 비슷하다. 그게. 예, 맞습니다. 그 우연히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예를 들면 뭐 이 남자에 대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창업했으니까 이 남자의 3년 정도의 데이터만 조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랑 비슷해서 아, 왜 7년 전 정보를 안 알려주세요?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10년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분석하는 기업들이 이제 뭐 스타트업들
그리고 벤처 기업들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이전에 그 훨씬 이전 데이터들은 사실 큰 지금 의미는 없는. 기술적 맥락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분명히 공공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긴 할 거거든요. 예. 일부분은.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저희가 큰 찾아서 도움은 안 된다. 네네네. 신입사원 뽑을 때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몇 등 했어 이거 안 묻는 거랑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네. 굉장히 조직도를 많고.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인가 보네. 사람 많이 뽑느냐 적게 뽑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직 정보라고 했을 때 보는 게 이제 그 현재 그 월별 고용 인원수, 입사자, 퇴사자 수, 그리고 이제 평균 임금, 그리고 이제 그 채용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드나들미 있느냐, 네네. 연봉 수준은 어떠냐, 그걸 보고 뭘 보고 알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 보면은 그 월별 퇴사자가 갑자기 이제 뭐 증가하는 오, 경우가 그렇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게 상당히 위험 신호예요. 아 갑자기 퇴사자가 네, 많아지는 갑자기 거. 원래 퇴사자가- 회사자가 많던 회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항상성이 있다고 항상성이 하면은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그거는 가만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나 업종은 그냥 태생적으로 회전율이 높은 그럴 수 데가 있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고유 팩터로서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업종은 그리고 어떤 회사는 계속 그 상시 인원수가 비슷했는데 예. 이제 그게 갑자기 뭐 그 중에 10%가 퇴사를 갑자기 해버렸다든지 다음 이제 달에는 뭐 30% 나간다든지. 네, 큰 변동성이 있으면은 그건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금도 이제 아무래도 좀 자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임금을 잘 줄 거니까 주니까. 이제 그게 너무 낮으면 또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업종 평균에 비해서. 업종 평균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트랙 레코드에 비해서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 연봉이나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네네. 좋은 신호? 그쵸? 올라가고 있는 게 좋은 신호겠네. 그러니까 방만해지는 신호 아닐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갑자기 확 높아지면은 어. 이제 그거는 지금은 좋은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 예. 향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조금씩. 그리는 아. 게 기업의 리스크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좋다라고 돈 판단이 빌려주는 됩니다. 입장에서는 그럼 인원도 계속 늘어나는 게 좋아요? 인원이 조금씩 꾸준히 늘어나는 게 좋겠네. 인원도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데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른 데이터랑 잘 그 교차 검증을 또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1인당 매출액 이런 거 봐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을 안 늘고 인원만 늘면 그것도 이상한 방만해지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매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량적인 성과 지표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는 거면은 이제 좋은 좋은 건데 거고. 그 인원은 늘어나는데 다른 지표들이 이제 그 내려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인원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근데 또 이제 단순히 매출로만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돈은 기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름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꼭 그게 매출로만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로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투자를 투자를 받는 받는 경우도 경우도 있거든요.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인당 매출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알겠어요. 혁신 기업이다 그러면 투자 받아서 투자를 직원 늘릴 수 메인 있으니까.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 대비 이제 인원수로 봐도 되고, 그걸 되게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고려할 거를 게 많네. 만들어서 그럼 이 회사는 1등급, 이 회사는 뭐 4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점수 또는 등급을 매겨서 예. 이제 그 저희가 그 정량화된 그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만든 데이터는 유용할 것 같긴 한데 네네. 누가 사가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엔톡은 사장님은? 저희의 그 가장 큰 이제 고객군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부랑 공공기관이 저희 그 큰 고객 계층이시고 예. 내 세금으로 사가는 거네? 좋은 엔톡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저희 데이터를 이제 예. 활용을 네? 하시는 거고, 어. 금융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그 은행이 저희의 그 메인 고객 계층이라고 볼 수가 모든 은행이 있고요. 다 사가요? 아니면 대표적인 고객은 이제 IBK 중소기업 은행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내 세금이고, 네. 그리고 그 이제 KB 국민은행에도 저희가 KB. 데이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 신한은행과 이제 그 저희 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하나하나. 그 기술 검증 작업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이 회사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런 걸 볼 때 좀 더 참고해서 한다. 비슷한 것 같은데 두 회사 비슷한 것 같은데. 신용등급 비슷해. 해줄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모르겠네. 같기도. 야, 요거 한번 보자. 쭉 한번 대한 데이터들도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게 그걸로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참고 자료가 좀 있으면 좋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간다. 네. 얼마 주고 사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은행별로 다를 거라서 이게 영업 문제이긴 한데 네네.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수만 개의 이제 기업들의 이런 대안 정보들은 다 쌓여 있을 텐데. 벌크로 사갈 것 같은데 그냥 벌크로. 1년에 얼마 이렇게 내고 건당 그냥 이렇게 늘 아니고. 씁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 데이터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인 기업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네, 전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있고. 네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는 왜 그래요? 저희는 중소기업 위주로 좀 분석을 하기 큰 관심은 때문에 없으시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늘 관심은 있지만 예. 이제 그 저희 메인 분석 대상은 아니고요. 예. 그 삼성 이게 궁금해. 저는 조직 이런 거 뭐 요즘 조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퇴사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를 좀 진단해 보고 싶기는 해요. 저런 걸로. 저희 데이터로 추적은 되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제가 보고 온 건 아니라서 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겠습니다. 한번 그 시간 내서 한번 해가지고 요 삼성전자 짧은 특집 한번 해봐요. 저 대한 데이터로 네.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요즘 그것 네.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그 데이터에서 호출하는 양이랑 이제 저희 데이터를 전부 다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표본수와 데이터 항목수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그 가격 체계는 이제 그거에 따른 변동이 있지만 보통 이제 연간 계약으로 했을 때 이제 뭐 1억에서 3억 정도. 그 사이로. 네,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네. 네. 거래처 하나 생길 때마다 대충 금융회사들 은행권은 그 정도다. 예, 금융권은 금융권은? 라고 주시면. 은행들도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일이 중소기업 은행이야 뭐 많을 것 같고. 예. 일반 은행들은 문턱이 높아서 담보 없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보통 그러지는 않나 봐요. 그런 일반 대출도 있지만 정책자금 대출이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주긴 해줘야 되니까 그건. 네,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 이제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조건으로 나라 돈이 내려와요? 기술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기술 유형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유형과 수준에 부합하는 이제 기업들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자금들이 집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별하고 이제 그 찾을 때 이제 저희 데이터도 많이 쓰십니다. 보통 그런 기업들은 정부 자금이 나갑니다 하면 그런 기업들이 알아서 야 우리가 해당이 되는구나 싶으면 각종 입증 서류를 갖고 은행 대출 창구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것만 보고 맞네. 내 돈 아니니까 뭐 주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제 예. 그 양방향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부합하는구나 이제 생각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이런 집행도 사실은 그 요새는 은행들도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목적이 강하고요. 또 정책 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의무와 숙제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많은 서류들을 갖고 와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다 시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갖고 오시는 그런 뭐 인증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서류들이 사실 공공 데이터로 어차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오시더라도 이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바로 자동으로 이제 그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효율화 측면의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 준비해 오신 사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요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해 들어볼까요? 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크리티컬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대한 데이터들 중에서.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게 고용 정보. 고용 정보가 를 통해서 갑자기 퇴사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평균 임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들의 그런 부정적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건 국민연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인들을 포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럼 퇴사자 입사자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아까 지적재산권 특허청 가면 있지. 이제 특허는 조금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뭐 상표 출원을 뭐 그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뭐 상표를 갑자기 뭐 한 3-4개 되게 활발하게 이제 그 출원한 뭐 기업도 있을 거고 이제 한
5년 전에 한번 출원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소식이 없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신제품 근데 신사업 없다는 뜻이죠. 향후에 한 1년 이후에 이제 뭐 폐업률 예측을 했을 때는 확실히 최근에 상표 출원을 열심히 한 그런 기업들의 그런 부도율이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의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창업자의 의지를 조금 그런 출원의 활동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법인차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고 무슨 브랜드냐도 보면 네. 딱 보면 알 수 있지. 네. 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요. 예를 들면 저처럼 뭐 카니발 일 좀 해보겠다는 뜻이고 뭐 람보르기니 그럼 놀겠다는 그러면 뜻이야. 이제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제네시스까지는 그래 그거 거기까지는 합리적이야 그래도. 그게 한 이제 1억 저 전후니까 예. 그래 뭐 업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만 영업 좀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인정. 그럼 벤츠까지 올라가면 아니야? 그거는 굳이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같이 앉아서 직원들끼리 연구개발하고 외부 사람 만나서 어디 할 일 많지 않은데 같이 차 타고 갈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약간 그 좀 고급스럽다 그러면 그것도 좀 바람 들어 있는 거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회사 돈으로 그 자기 차를 산다는 거는 약간 좀 잘 신중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냥 뭐 그러느니 사지 뭐 보통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여기는 안 그 들어가. 대충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대한정부라기보다는 그 손익계산서나 이게 보면은 리스비 나가잖아요. 차량 유지비도 있고 이제 맞아요. 리스비가 그게 잡힙니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차량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전혀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계상이 됐다든지 그런 거 보면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하시면은 저희는 보진 않는데 네. 이제 뭐 볼 수 보시는 간접적으로는 유출할 분들이 수 있을 있겠죠 것 이제. 같아요. 또 인증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네. 이제 뭐 저희는 뭐 흔히 뭐 벤처 기업 인증이라든지 메인 비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게 있으면은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려고 이제 보는데 저희는 이거를 또 그 부도 예측에도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런 인증들은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돼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갱신을 안 하는 경우도 아, 좀 이거 위험신호지. 이게 엉망이네, 엉망이야. 관리가 안 되거나 갱신할 돈도 아깝거나 이따위 걸 계속 갱신하면 뭐해? 뭐 이렇게 엉망인 생각하거나. 좀 거칠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게 저희도 기업을 이제 10년 동안 해보니까 예. 이렇게 인증을 갱신하고 이제 특허를 뭐 연장하고 뭐 이런 게 좀 숨을 쉴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렵고 힘들면은 사실 여기까지 신경이 그래. 이제 그런 거 못 결제 올라오면 쓰거든요. 짜증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야, 위험신호구나. 차라리 위험신호구나. 인증이 없고 말지. 네. 인증은 있는데 갱신이 안 되는 건 되게 위험한 신호다. 네네 맞습니다. 아하. 왜냐면 이게 인증이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그래. 인증을 못할 수 있으면은 그렇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게 네. 망할 기업 그리고 좀 어려운 기업이 채용 공고를 되게 활성화 그 열심히 올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채용 활동이 왕성한 기업들은 그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그 조금 그 안전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또 보면은 이 기업의 방향성도 볼 수 있어요. 문구?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기존에 안 뽑았던 뭐 이런 고급 개발자, 뭐 분석가들, 뭐 이런 것들 뽑기 이제 시작하면 뽑기 시작하면은 좀 여유 있는 회사. 신규 사업이라든지 조금 그런 제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예시가 그러니까 안 뽑던 업종을 뽑으면 청신호. 이미 있는데 자꾸 계속 뽑으면 이건 적신호. 근데 자꾸 그거를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또 이제 뭐 부도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의 방향성을 볼 때 이런 대안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허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어떤 특정 업종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있었던 기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 계속 반도체 관련 특허만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종 산업 특허를 네. 내기 시작을 한다. 예를 음료수 특허를 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병막에 뭐 이런 특허를 냈다.
그건 약간 위험 신호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예. 뭐 유관 유관이지만 이제 약간 반도체 영향이 유관이지만 가는 좀 이종 산업에 특허를 낸다고 하면은 요거는 청신호다. 다각화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렇게 신규 사업 진출의 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재밌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그 데이터 중에 또 재밌는 게 홈페이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들 그냥 열심히 돈 주면 만들어 준다. 아, 저거요. 그 이제 예전에 무슨 뭐 유명한 사채업자는 그 돈 빌리러 오면 그 사람 얘기 듣기 전에 구두 잘 닦고 다니는 놈인가? 그거 보고 대충 판단했대잖아요. 아 근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도 관리 안 되는 안 회사도 좋은 있어. 회사일수록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거 많아요. 그래도 요즘 돈만 주면 돼. 근데 그게 그 일단 저희가 보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예. 이제 저희가 단순히 그 주소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그 저희 로봇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보내가지고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 홈페이지 내려가는 게 그 폐업의 전조 증상처럼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도 연장을 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도메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한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돈 빌리러 왔는데 홈페이지 가동 안 되고 있으면 불안한 거다 이거. 네네.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삐까번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긴 시간 동안을 저희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서 업데이트 빈도를 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제 잘 되고 좋은 기업일수록 최근 거가 올라와 있고 연역이나 컨텐츠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지만 그게 2017년 2월 업데이트가 이후로 없어. 예, 2017년 이후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냥 사이트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언더스탠딩도 그런 홈페이지 있죠. 있어요. 우리 완전 죽어 있는 홈페이지 만들어놨다가 방치하는 홈페이지 있죠. 네, 야. 이제 그렇게 조금 저희가 우리는 엄청 까먹겠네. 창의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오기 전에 그 언더스탠딩을 저희 거에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 야, 근데 불안하다 갑자기. 그 정보가 많지는 않고 예.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홈페이지가 안 되는 경우도 예. 이제 있었는데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점은 네. 그래서 뭘까?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주소 정보 그래 여의도 파크원이면 이게 월세가 얼마인데 야 얘네 괜찮아 고용 정보가 좀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고용 정보는 왜요? 우리 계속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이제 임금도 되게 조금 어느 정도 그 높으신 편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 임금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도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리스크 부도 예측 관점에서는 네. 높은 그 편이어서 정도 월급 주면서 갑자기 부도 내는 회사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파크원이라는 이렇게 좋은 곳에 계시니까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그 부도율은 상당히 낮다.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파크원에서 어디 저기 무슨 야 우리 옮기면 안 되겠다. 일산으로 옮겼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 홈페이지 찾아가 보는 것도 뭔가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직원들끼리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기업 예측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부도 예측은 이게 관찰에서 다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디어를 통해서 막 스파크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 지 이제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 관찰을 해서 그래요 주변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동기 기업들이 있는데 그 동기 기업들 중에서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아는 기업들 중에 일부지만 근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이게 데이터로도 포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설로 저희가 가설을 먼저 세우고 네, 맞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돌려보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패턴을 발견해야 되는데 패턴을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알고리즘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인공지능 분석할 때 이런 그 요즘은 이렇게 막 어떤 툴을 쓰거나 뭐 어떤 뭐 기법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관찰 그리고 가설 수립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증 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면 요거 저기 자료에 도메인 유무도 있어. 봐봐. 서버 도메인 유무 이 보면 예를 들면 2%다. 2% 이메일 주소 명함에 이메일 주소 나오잖아요. 예, 예. 2% 골뱅이 understanding.com 뭐 이렇게 나와야지. 예. 우리는 막 지메일, 네이버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책이 없는 회사다. 책이 없는 회사다. 명함에다 그거예요? 네이버 메일 찍고 다니는데. 저도요. 그게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체 도메인이 있다는 것도 나름의 그런 체계가 있는 거고. 체계와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백과기타 영업 나가는 친구들은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상황이면 네이버 메일 같은 거 찍어서 명함에다 줍니다. 이 회사 이메일 언제 빵 날지 모르고 다 나한테 개인으로 와. 나는 내 네트워크 내가 챙길 거야라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나도 네이버인데. 네, 그래서 신호라는 게 대단한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일상이라든지 주변의 작은 거에서 이제 다 이제 살짝 나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딱 등급 매기면 잘 맞아요. 잘 맞아야 그게 또 네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이제 뭐 이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저희가 그냥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지만 저희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술 검증을 긴 시간 동안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검증해요? 정확도를 이제 검증하고 옛날에 그동안의 데이터로. 네네. 역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네요. 네, 이런 맞습니다. 걸로 적용했으면 네. 부도율이 어떻게 감별이 됐을까? 옛날 네. 대출했다가 성공한 데이터, 실패한 데이터를 넣어보면 네네. 그 백테스팅 형태로 그렇죠.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이제 거기 그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야지만 이제 그게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런 POC 절차라든지 기술 검증은 다 완료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왜 사다 씁니까? 거기는 대출해 주는 거가 있어서 그건 아닐 텐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정부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재 뛰어나고 이제 그 육성을 해줄 수 있는지를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프로님께서 그 본인 세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도 많고 정책 자금도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쓰였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성과 추적이라든지 이런 성과 분석을 하거든요. 그 지원하신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 나갔을 때 비포와 애프터를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리포팅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과 집계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이제 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원한 기업들이 얼마나 그래서 퍼포먼스가 났는지 나라 돈 넣기 전과 후에 그 엔톡의 등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면 나라 돈 넣고 나니까 이 기업이 정신 차리고 홈페이지 관리도 다 잘하고 뭐 등등 잘 돌아가더라. 임금도 살짝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등급까지 드리진 않는데 이제 그 뭐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이 얼마나 늘었냐. 늘었고 투자가 얼마나 늘었고 그리고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뭐 그 기타 대외적인 성과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이제 조금 정리해가지고 자금 집행이 뭐 잘 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것까지 그런 걸 기업별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조금만 더 보죠. 뒤에 사례도 재밌는 것 같던데. 예. 좀 재밌는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단순히 뭐 성공할 거냐 망할 거냐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제 그 사업 내용도 좀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내용.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ESG 워싱이라든지 들어봤죠. 예. 우리 아니면 마치 ESG 하는 것처럼. 그 뭐 어떤 그 정부나 이런 산업별로 어떤 테마가 이제 불면은 예. 이제 그거 관련된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포장만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대로 안 하는데. 뭐 신청서나 예. 이런 것들 에는 그렇게 한다고 이제 기재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데 이제 저희 거를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검증할 때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서에는 뭐 이런 사업 혹은 이런 기술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 기업은 이제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뻥- 신호를 줄 수가 아예 있고요. 습관적 뻥튀기 기업들도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특허도 많고 언론 보도라든지 수상 내역들이 있다. 그럼 사실 그런 기업들은 검증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성 데이터들을 쓰면은 이 기업의 그 진위를 조금 방향성의 진위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도 좀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제공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기 나왔듯이 로보 오토바이저 우리는 합니다 했는데 그게 다른 징후들이 같이 나타나야지 이게 하는 걸로 보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 작업도 조금 진행을 할 수가 있고 B2B 기업들 분석을 할 때 어떤 특정 연차가 되면 좀 해외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러니까 뭐 수출 내역은 사실 파악하기 힘든 데이터거든요. 예.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네네. 매출로 퉁쳐질 뿐이지. 맞습니다. 그러네. 흡수되니까 그 재무- 손익계산서에 안에 반란해지지가 않으니까. 뭐 외관 기업 정도 되면은 그거를 뭐 국내 매출, 해외 매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쓰겠지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게는 안 쓰니까 예. 이제 가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수출에 대한 보도 그 언론 보도를 보도 가지고 분석 네. AI가 분석해서 그렇죠. 빅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 이제 실질적으로 몇 년 차에 어떤 수출 보도가 몇 건 나가는지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출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확장성도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가 근데 있고. 어떤 회사는 수출하고 보도 자료를 안 뿌릴 수도 있는데 좀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네네. 기업이 보도 자료 뿌리면 기사가 나고 안 뿌리면 안 나요. 작은 회사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이제 또 그런 작은 회사도 언론 플레이까지는 안 하더라도 연역에는 꼭 넣거든요. 그 수출 얼마 달성 뭐 이렇게. 뭐 수출의 탑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연역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제 뭐 언론 보도만을 통해서 수출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 다각적으로 이제 봐서 이 기업은 수출을 몇 년도에 뭐 어느 정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면 좋은 청신호다. 그렇죠. 이제 수출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기업 뒷조사 전문이네. 그러니까 완전 흥신소. 기업 흥신소군요. 기업 흥신소. 이게 흥신소는 이제 억지로 비밀을 이제 캐내는 건데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드러난 정보인데. 드러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조합과 연상과 결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흥신소예요. 같은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 받아들이세요.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니 흥신소가 뭐 나쁩니까? 그래. 사람들이 궁금한 걸 다 알려다 오픈된 준다는데. 정보예요. 저 차 타고 다니면 저 아저씨 저 좌회전에서 저 동네 가네 하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본다 뿐이지. 다 맞습니다. 오픈된 정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그런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는 상장 기업처럼 이제 잘 정리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분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엮어서만 해도 유의미한 DB 구축이 가능하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막 없는 정보를 어디를 뚫어서 갖고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야, 근데 저거 보니까 대조군이니까 비슷한 연차에 비슷한 기업은 어땠는데 수출이 어땠는데 요 기업은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 뭐 그것까지 비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팩터들이 이제 유의미한 팩터였냐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을 다 해서 이제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실 때는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면 모든 기관들이 다 각자 알아서 찾아보고 하면 힘드니까 그거 이제 한쪽에다가 다 이제 요청하고 그걸 우리가 팔면 원소스 멀티 유즈를 사용하면서 뭔가 이게 비즈니스 되겠다, 수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업해서 계속 이렇게 하셨을 텐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한 10년쯤 사업하다 보니까 이건 생각 잘못한 거네. 생각보다 이거는 안 되는데 한 느낀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저희 회사 이름이 엔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톡은 개미의 엔트와 네. 주식의 스톡을 합쳐서 엔톡이에요. 예. 개미 그래서 주식이네. 개미 창업을 할 때는 아이템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상장 기업에 대한 이제 분석 예. 이로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요 데이터를 제공해서 한번 팔아보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DB 사업자라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들이 여기 홈페이지에 와서 막 네. 게시판도 쓰고 뭐 이러면서 네이버 증권 보지 말고 그쵸 이제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에서 사실 그 금융 정보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컨셉은 이제 그 어려운 금융 정보를 되게 좀 개인 투자자들 눈높이에 쉽게 변환해서 직관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이해하게끔 이제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 사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이 아니고 되게 그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사업이에요. 네. 비즈니스 모델이 좀 구축이 어렵다. 되기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때가 2015년이 그 알파고가 나와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엄청 많아진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그래서 수익 모델도 안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나 플랫폼은 되게 밸류체인 상에서 앞단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쪽은 경쟁도 치열하고 수익 모델 만들기가 힘든 반면에 이 뒤에 DB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도 별로 없고 우리 같은 사업은 하려는데도 별로 없고 예. 만들기가 힘들지 만약에 거기서 입지만 구축을 하면은 되게 지속적으로 안정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왜 이거는 다들 안 하려고 그럴까요? 어려워요 시작하기가. 네,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제 그걸 서비스화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시장 출시가 가능한데 네. DB 사업은 DB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에 다 있으니까 끌어와서 차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것도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수집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해보니까 결합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엔톡이라는 정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에서는 그 키 값이 사업자 번호로 돼 있어요. 527880018로 되어 있어서 네. 그걸 조회했을 때 정보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면은 법인 등록번호로 또 그게 키 값으로 그렇죠. 잡혀 있고 1101 뭐 어디에서는 그런 그 번호가 아니라 상호로 되어 있어요. 엔톡 엔톡. 근데 또 어디서는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엔톡. 진짜 주가 앞에 있는 데 있고 뒤에 있는 데 있고 완전 달라. 그리고 어디서는 가로 풀고 주식회사 엔톡.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아. 입력을 다 해놓는다. 데이터를 제공해요. 공공 데이터들조차도. 네. 음. 근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 같은 기업의 정보인데 그렇죠. 시스템은 그걸 같다고 인지를 못해요. 그렇지.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얘는 얘가 맞아라고 해서 단일화시키는 작업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그거를 이제 사람이 안 하게끔 하는 로직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엄청나게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경우의 수가. 예. 그래서 그거를 결합기를 만들어내서 이제 DB화 하는 게 이제 몇 년이 걸린 거죠. 진짜 어려워. 와.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진입 장벽을 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거 하는 게. 네. 그래서 쉽지 이제 않아서. 그게 완성이 되고 안정화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데이터가 나름, 쌓이고. 네. 여전히 뭐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된 사업 모델이 좀 거기서부터 좀 비롯. 데이터 구하고 만드는 거는 그 정도 하고 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뭐 그 다음부터 가서 아이디어지 아이디어. 그 다음이 이제 그 자연적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데이터가 모으면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 모으는데 조금 오랜 기간을 보냈고 그 예.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랑 이제 분석 알고리즘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성공기업 예측이라든지 대안 시총 평가라든지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그 그래서 이후에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든다. 네. 왜냐면 그게 부가가치가 이제 거기서 창출이 돼요. 그렇게 만들면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팔리지는 않았어요. 잘 팔리고는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신한, 하나, 뭐 아직 안 판 데가 많은데? 전북은행 다 안 사가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금융 서비스라는 게 즉각 판매는 당연히 어려워요. 이게 기술 검증을 다 해야 되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기술 검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을. 네, 그러니까 계약이 된 것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지금 다들 이 기술 검증을 하고 있다. 다 하고 있어서 이게 기술 검증이 완료되면 보통은 다 구매로 이어지고 장기 계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검증은 우리가 해다 줍니까 아니면 이거 좀 써보세요라고 하면 그들이 해오라고 합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이제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 금융권에서 그 아젠다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조금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서 예.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증을 조금 해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다 모든 은행에 다 뿌리고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업력은 안 되니까 그냥 하나하나. 이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 이제 좀 비즈니스라서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 저희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만 도입 안 하는 데는 왜 안 해요? 그럼 저거 없이 어떻게 대출하려고? 아직까지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지. 뭐. 저런 거 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해봐야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일단은 그런 거겠죠. 아마 기술 검증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은 실효성을 체감을 바로 하실 건데 네. 이제 여태까지 프로세스라는 관행이. 관행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이제 거 안 했는데 갑자기 왜 하냐? 뭐 관행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제 요거가 좀 익숙해지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 데이터라는 개념이 막 그렇게 오래된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정확해질까요? 예를 들면 그냥 신용 등급으로는 이게 뭐 BBB여서 되게 불안해. 그런데 대한 신용 평가를 하면 야, 얘는 BBB가 아니고 한 BB 정도는 돼. 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나요, 이게? 그러니까 불안감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백테스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예. 또 실전 도입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는 또 그거에 따른 그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카드사한테도 이제 뭐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실제 그 심사할 때도 이제 참고하시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아마 뭐 무슨 테스팅으로 불안감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해봐야죠. 데이터가 아무리 나와도 근데 요거는 실전 조금 그 기간 사용 기간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되게 재밌긴 재밌는데 수요처가 제한돼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건 제 생각에 한 번 쓰면 오래 쓸 거,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오래는 쓸 것 같네요. 안 쓰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래 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문제긴 문제예요. 쭉 데이터로 해서 이 회사는 뭐 최근에 입퇴사자가 어떤지 뭐 사장님이 차를 언제 바꿨는지 뭐 그래 블라인드만 보지 말고 그래 일일이 본인이 다 할 수도 없고 본인은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냥 건당 뭐 10,000원 뭐 5,000원 그래서 파시죠 그냥 B2C로. 괜찮을 것 같은데. 상장 기업으로 출발을 했을 때 예. 상장 기업 분석으로 이제 사업 출발했을 때 좀 느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주식 개미들 대상으로 플랫폼 해보려고 할 때. 네, 그 이후에도 뭐 장외 주식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데이터 유료화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건당 뭐 얼마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데이터를 사가는 거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짜 돈 안 쓰죠. 수요가 그렇게 막 생각보다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B2B 금융기관만 대상으로 저희 데이터와 솔루션을 판다면은 한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해외 진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업 생태계에 대한 전산 경험을 이제 저희가 마스터를 했으니 다른 나라에 가면 이거 우리 10년 걸린 거 한 1년이면 그냥 다 모아서 할 수 있다. 네네 그런 로직으로 좀 접근을 어차피 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로직은 같을 거고 그 국가별로 데이터 인프라 특성이 다른 거지. 예. 일단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 연결만 시키면은 저희가 그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B2B 그리고 해외 시장 쪽으로 조금 그 시장을 늘려 나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B2C 사업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 그 2%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이네요. 내가 그죠? 만약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입사자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입사할 때는 제일 두려운 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 뭐 무슨 플래닛 이런 데 가서 한번 연봉이 얼마 주는지 보고 회사 분위기 어떤지 뭐 블라인드 같은 데 보고 그러는 건데 되게 그런 거는요. 그 회사 싫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 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안 좋은 이야기에 도배가 되는데
그게 그 회사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소기업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도 퇴사자가 나가서 쓰면 아유 저 안승찬 대표 머리도 안 감고 출근하고 아주 짜증 난다고 뭐 그 별소리 다 쓸 건데 우리 퇴사자가 없어 아직. 그럴까봐 퇴사 안 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런 걸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마 저희가 그 국내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그 일반인들에게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면은 아마 그 플랫폼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금보다는 이제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 이제 개방을 하는 거고 그게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게 그 앞단에 그 저희가 상장 기업 분석할 때 그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해봤더니 주식 투자자들도 그거 안 사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대표님 정말 아닙니다. 대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주식 투자 해봤잖아요. 상장 기업 분석은요 공시도 있고 이미 다 있어요. 맞습니다. 굳이 거기 가서 안 해도 돼. 그런데 취업하려고 하는 거는 이 느낌도 다르고 대안도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몰라서 뭐 안 하지. 맞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 의사결정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개만 하면은 그냥 공개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폐쇄형 DB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 B2B 쪽으로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접근을 제한을 하는 건데 그 B2C 쪽의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그거는 그냥 의사결정 문제일 것 같고. 그거 그럼 저희 언더스탠딩 한번 팔아볼까요? B2C로만. 뭐 저라면 난 얘기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예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럼 당신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그 청년들이 그 지원할 때 보통 뭐 몇 군데 취업 포탈들이 있죠. 그 취업 포탈들에 어차피 로그인해서 할 때 구인 정보 하니까 거기 붙이면 그거 할 되지. 때 같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게 나라에서 돈 대고 취업 포탈이 좀 도와주고. 진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제가 보기에 괜찮은 회사들 많아요. 네, 스타트업도 맞습니다. 그렇고 엉망인 회사도 있지만 그럼 언더스탠딩 참 좋은 회사지. 참 좋은 회사지.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막 줘. 불안해서 지원 못 하거든요. 이거 어떨 줄 알고 내가 지원해. 뭘 알고. 삼성이면 그래도 삼성인데 뭐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사람 없다고 맨날 난리고 또 대졸자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고 난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야, 그렇습니다. 애국자가 되실 겁니다. 애국자. 그럼 엔톡 덕분에 좋은 회사 찾았어요. 엔톡 덕분에 좋은 직원 찾았어요. 이건 뭐 그냥 그래.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보다도 훨씬 더 지금 해외로 나갈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지금 다 빠져나가는데 엔톡마저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언더스탠딩 같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B2C는 저희가 한번 팔아볼게요. 그럼.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좀 유튜브는 좀 지겨워. 대표님 유튜브 해볼래요? 그럼 우리?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하여튼 한 요런 게 300까지 대한 정보로 한 네, 300까지. 맞습니다. 야. 네. 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네요. 댓글로 요거 저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사업 어떨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스스로 예상과 분석을 해서 알려주세요.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랑 또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거는 없어서 못하지. 뭐 들어가려고 하면 뭐 볼 것 같은데요. 정보가 진짜 중요하고 정보 모든 면에서는 그럼. 정보가 사실은 요즘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모든 기업이 다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만나려고 하는 뭐 어떤 분이 상대방이 뭐 어느 회사 다닌다고 한다. 그럼 저 여기서 알아보면 다 알아보는 거지. 야, 내가 그때 저번에 미팅할 때 언더스탠딩에 딱 치니까 처음부터 다 나와. 너 진짜 민망하게 정말? 뭐 평균 연봉 뭐 직원 수 몇 명 뭐 전부 다 나와. 그래. 그리고 야. 이미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 평균 연봉을 알아야 우리 대표이사한테 가서 왜 저는 이렇게 안 줍니까? 우리 회사 평균 연봉이 지금 보니까 6,400이나 되는데 왜 나는 3,700입니까? 설명하세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런 걸 본다는 걸 알면 또 알아서 또 이게 참 복잡해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런 거 연봉 협상하기 전에 돈 주고 팔거나 아니면 그게 불안하시면 대표이사님이 뭐 한꺼번에 1년에 뭐 얼마씩 내면 요거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안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역상품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요건 우리가 공개 안 하는 대가로 얼마 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엔톡의 박재준 대표님. 야, 진짜 재밌는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별로 모델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주 재밌는 사업을 구축해서, 네. 요거 가지고 앞으로 잘 모아놓으면 다양하게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만 파시지 마시고 다양한 매출처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네, 네. 박재준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